생생네트워크 첫 소식입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더욱 이름이 알려진 특전사를 비롯해서 우리 육해 공군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무더기로 연루된 보험 사기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전사 전 현직 부사관 105명이 불구속 입건된 데 이어서 최소한 1000여 명이 용의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중배 기자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 이런 특전사의 전현직 부사관 105명이 200억 원대의 보험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 브로커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한 4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7살 김모 씨 등 전현직 특전사 부사관 1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황모 씨 등 보험 브로커들은 2013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당시 현역 특전사 부사관 105명을 상대로 장애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팔았습니다. 이들의 권유를 받은 부사관들은 평균 7개에서 8개, 많게는 17개까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전역한 부사관들은 이후 브로커들이 안내하는 특정 병원과 의원에서 거짓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한 사람당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챙겼습니다. 보험 지급액은 모두 200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청은 부산경찰청과는 별도로 군 특수부대원들이 연루된 보험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1천여 명이 넘는 전현직 특수부대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대미문의 군 보험 사기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 정품으로 따지면 3,200억 원어치나되는 위조 상품을 국내 중국에서 들여와서 유통시킨 일당이 특허청에 붙잡혔습니다. 위조 상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세관을 통과한 겁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강당 바닥이 가방과 지갑, 패션 잡화들로 가득 찼습니다. 해외 유명 상표란 유명 상표는 총 망라돼 있습니다. 값이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시계들도 수두룩합니다. 정품처럼 품질 보증서까지 갖추고 있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특허청이 정품 시가 3,200억 원어치의 중국산 위조 상품 15만 개를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올 때부터 제품 안에 이 품질 보증서까지 완벽하게 다 만들어가지고 미처 유통시키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2만 2천 개, 정품 시가 314억 원어치는 현장에서 압수됐습니다. 붙잡힌 일당들은 수많은 짝퉁 명품들을 2년 전부터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세관에서 적발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들로부터 위조 상품을 공급받은 도소매업자들은 정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알고 구입을 하시는 거죠. 10명이면 10명 다 이거는 이미 이미테이션이라는 걸 알고 구입을 하시는 거죠. 특허청은 총책 45살 장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도소매업자 20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해상에 물건을 던져놓으면 이를 건져내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의 밀수를 자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괴나 녹용, 담배 등 그야말로 돈 되는 것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영화 같은 밀수 현장을 박상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 풍도 앞바다. 여객선에서 사람들이 하얀색 상자를 바다에 떨어뜨립니다. 잠시 후 낚싯배 한 척이 다가오더니 바다에 떠 있는 상자들을 하나씩 수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고속보트가 나서 상자를 건져 올립니다. 낚싯배가 향한 곳은 인천 승봉도로. 물건들은 승합차에 실려 어딘가로 향합니다. 인천세관이 해상을 통해 밀수품을 들여온 혐의로 34살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밀수를 위해 중국 옌타이에서 경기도 평택항으로 오가는 여객선의 사무장을 매수했는데 밀수품을 해상에 던져주는 행동책과 바다에서 건져내는 수거책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19차례에 걸쳐 원래 들여온 물품은 금괴와 녹용, 담배, 성기능 장애 개선제 등 5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특히 금괴의 경우는 고속보트를 이용해 요트 전용 항구인 경기도 정곡항에 내려놨습니다. 풍도 앞바다는 평택항과 인천항의 갈림길로 이른 아침
해경 등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노려 밀수에 나섰습니다. 이 해경이라든가 해군 또 세관의 감시는 도서지역 바깥쪽을 향해 있지 도서지역 안쪽을 경계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섬과 섬 사이가 가장 최적의 장소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인천 세관은 금괴인 수책 등 달아난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예금을 찾아서 집 냉장고에 보관을 하라고 한 뒤에 이를 훔친 절도형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기에 가담한 남성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중국에서 직접 건너온 동포였습니다. 장아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젊은 남성이 통화를 하며 유유히 아파트 입구에 들어오더니 20분 만에 황급히 밖으로 뛰어갑니다. 중국 동포인 21살 김모 씨의 공범은 앞서 72살 강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직원이 부정을 저지른 사건에 계좌가 연루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마치 우리가 검찰청인데 금융감독원인데 예금 통장에 보관 중인 돈을 현금으로 인출, 집안의 냉장고 안에 보관하라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김 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집 내부도 수사해야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른 곳에 가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공범에게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김 씨는 강할머니의 집에 침입해 현금 1,20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김 씨 일당은 지난 16일 광주에 사는 77살 고모 씨에게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했으나 수상이 여긴 고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친구형 소개로 했습니다. 저도 큰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중국에 있는 친구 형이 주소를 알려서 저는 그 주소로 가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경찰은 절도책인 김 씨와 송금책인 중국 동포 여성 49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중국으로 50억 원이 오간 통장을 빌려준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 장아름입니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벌이다 파출소로 연행되던 60대가 순찰차 안에서 4차례나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8일 경남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신고를 받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던 67살 A씨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지만 내릴 때 A씨는 농약을 마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뒤에 숨졌으며 경찰은 단독 음독자살로 결론 내려 부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리 허술로 호송 경찰들을 징계했습니다. 헌혈시 주사 바늘을 아프게 찔렀다고 헌혈 담당 직원을 폭행하고 또 주차를 방해한다고 쇠파이프로 상대방 소유 차 문을 부수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일삼은 30대 동네 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상해와 특수 재물 손괴 등 총 23건의 혐의를 적용해 38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통상적인 동네 불량배가 주변에서 금품을 뜯어내는 것과는 달리 금품 요구 대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한 결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교통사범 7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보복운전 25명, 난폭운전 12명, 기타 41명 등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속 결과 보복과 난폭 운전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다소 늦더라도 이해를 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하나 푸는데 400일이 넘게 걸린 사업장이 있습니다. 장관의 대통령까지 나선 끝에야 공장과 공장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과 공장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가 마침내 개통됐습니다. 폭 3m, 길이 180m 크기의 통로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재료를 운반하기 위한 겁니다. 두 공장의 거리는 180m에 불과하지만 가운데 도시공원이 있어 회사 측은 1.2km나 우위에 LED 관련 부품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LED 칩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물류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1공장과 2공장 안에 각각의 유틸리티 설치로 인한 비용 낭비도 컸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2006년부터 두 공장을 연결하는 통로 설치를 요청했지만 규제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재작년 3월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보고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지시하면서 문제가 쉽게 풀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공원 점용 허가를 놓고 관계기관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사 허가를 받기까지 꼬박 403일이나 걸렸습니다. 규제가 큰 문제 없이 해결되도록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일을 많이 했고요. 또 기업의 애로사항이 중앙에 전달되도록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연결 통로 개설로 회사 측은 물류 비용과 중복 투자로 인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장 해외 이전까지 검토했던 서울반도체는 연결 통로 설치를 계기로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등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제주 4.3 영화인 지슬 기억하시는지요? 영화 지슬의 배경이 됐던 서귀포시 무둥이왓은 주민 100여 명이 학살되는 참상이 벌어진 곳입니다. 이곳이 평화를 되새기는 4.3 유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성식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토벌대의 잔인한 학살을 피해 주민들이 동굴로 숨어듭니다. 소설 같은 영화의 이야기는 제주 서귀포시의 잃어버린 마을인 무둥이왓에서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무둥이왓에는 1948년 겨울부터 토벌대 학살이 있었습니다. 1년여간 진행된 학살로 주민 100여 명이 무참히 희생됐습니다. 해안으로 내려가라는 소개령을 단지 듣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15살이던 신원숙 씨는 현재 83살의 할아버지로 변했습니다. 2년 전부터 뇌졸중을 앓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신할아버지를 대신해 동갑내기 아내인 이태숙 할머니가 그날의 참상을 전했습니다. 뭐 일하다 놓으시영 그냥 뭐 집에 하셨단 사람이면 해 나가나네 그 이제 그 밭도 그냥 있으다만 그 밭 안 내서 12사람 한 번에 그냥 그 저 총살된 다 죽었고요. 주민들은 학살을 피해 상간 동굴인 큰 넓게로 들어가 숨어 지냈습니다. 좁은 동굴 안에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으나 토벌대에 발각돼 대부분 또 학살됐습니다. 계엄령 때난에 저 정방폭포로 간 다 저 사살해버렸답니다. 무둥이왓의 잔혹한 역사는 영화 지슬로 알려진 뒤 역사의 교육장인 동강마을 사삼길로 가꿔지고 있습니다. 상생과 평화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미래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연합뉴스 고성식입니다. 요즘 진해는 일본의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보이는 곳, 눈 닿는 곳마다 벚꽃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경쟁하듯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벚꽃. 이제 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햇살 속에 벚꽃 천지로 변해버린 진해는 이미 꽃놀이 인파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지와 함께 남쪽 도시를 찾은 관광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하나가득입니다. 오랜만에 봄 와서 벚꽃 보러 왔는데 마음에도 이제 봄이 온 것 같고 날씨도 좋고 너무 좋네요. 이제. 절반 이상 개화한 벚꽃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중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창원기상대는 예상했습니다. 경화역을 비롯해 여자천과 중원 로터리, 제황산공원 등 군락지마다 수령 수십 년이 넘는 벚나무들은 이미 연분홍 벚꽃 터널을 이뤘습니다. 처음 핀 벚꽃, 때마침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일본 시인의 표현처럼 날씨까지 화창해 더 바랄 게 없을 정도입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이제 벚꽃이 핀 모습이 너무 이쁘고 또 이걸 보니까 기분 전환이 돼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야제를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는 진해 군항제. 올해도 시내 곳곳에서 군화개장 페스티벌을 비롯해 이충무공 승전 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이어집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부산에 신생 게임업체가 몰리고 관련 행사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전방위적인 게임 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차근호 기자입니다. 트리노드사가 개발한 포코팡 게임입니다. 전 세계 5,500만 명이 다운로드했습니다. 게임 업계의 거물로 성장한 이 업체는 부산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게임과 연관된 영상 문화 사업이 발달한 부산에는 제2의 포코팡 신화를 꿈꾸는 신생 게임 업체가 속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24곳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2개사가 부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들 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도 1,200억 원이나 됩니다. 이제 서울에는 게임 업체들이 많아서 경쟁도 힘들고 저희 같은 신생 업체들이 아무래도 살아남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 업체들도 적고 게임에 대한 지원 사업이 활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에는 부산 글로벌 게임 센터의 전방위적인 지원 노력이 뒷받침됐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산하단체로 지난해 6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게임 기업 양성에 대한 민간 협업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게임 개발사에 대한 제작 지원과 실무 교육, 소프트웨어 보안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진출을 위한 저희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새로운 트렌드, VR이라든가 가상현실, 그리고 그 1인 방송과 같은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한 이러한 게임 산업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국내 게임 산업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도시가 된 부산. 전방위적인 지원 아래 게임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울산청 대강당에서 의무 위반 근절을 위한 자정 다짐 대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청장을 비롯한 경감 이상 관리자급 212명이 모여 성비 발생 방지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듣고 솔선수범을 다짐했습니다. 울산경찰은 최근 음주운전과 단속 대상자로부터 금품 수수, 부하 여경 성희롱 등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져 도덕성 논란이 있는 바 있습니다. 생생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